순천과 영암, 여수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독감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큰 가운데 백신 품귀 현상으로 접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 이전이 연계돼 있다는 광주시의 주장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협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독감 백신 접종을 한 뒤에 숨진 사례가 또 접수됐습니다. 이번에는 여수와 영암, 순천 지역인데요. 현재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6명이 예방접종 후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주에서는 장성요양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더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사례가 지역에서 또 나왔죠? 네, 오늘 전남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는 신고가 3건 더 접수됐습니다. 지난 19일 순천에서 독감 백신 접종을 한 80대 남성이 오늘 오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었는데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여수와 영암에서도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진 사례가 나왔는데요. 영암에서 보고된 사망자는 50대 여성입니다. 지난 14일 영암의 한 개인 병원에서 유료 백신을 접종한 뒤 닷새 만에 지난 19일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장례까지 치른 뒤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방역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수의 70대 여성이 숨졌는데요. 이 여성은 어제 여수의 한 병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했고 평소 뼈와 관련된 질환을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광주와 전남에서는 모두 6명이 예방접종을 한 뒤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순천에서 나온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독감 백신 접종과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자들과 같은 병원에서 같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대해 이상 반응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확진자 2명이 추가됐는데요. 그중에 1명은 학생이어서 더 걱정이 컸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장성군 요양병원에 입원한 80대 확진자의 접촉자 가운데 확진자가 늘었는데요. 밤사이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각각 광주 광산구 월곡동과 쌍암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1명은 광산구의 한 중학교 학생으로 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정상 등교했는데 발열 증상은 확진 판정 하루 전인 21일부터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학교 학생 544명과 교직원 84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오는 30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앞선 보도 내용처럼 오늘 전남에서는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가 추가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신을 맞기도 꺼려지고 맞지 않자니 코로나19 상황이라 더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독감 백신을 맞으려고 해도 지금은 유료 접종 백신이 동나서 맞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류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 중에도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전 안 맞을 거예요. 왜요? 아무래도 부작용도 많고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불안해가지고. 반면 서둘러 접종한 사람도 많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가서 맞았어요, 저는. 언제 맞으신 거예요? 10월 초에. 이제 유료 접종은 맞고 싶어도 맞을 수가 없습니다. 병의원마다 독감 백신이 떨어져 환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는 20, 30대 젊으신 분들이 코비드-19 때문에 그 독감 접종을 좀 더 많이 하시면서 예전에 비해서 10월 초에 모든 독감들이 많이 소진이 되셔서 없고 중고등학생과 62살부터 65살 사이 인구 등 무료 접종 대상자가 늘어난 것도 한 이유입니다. 정부가 이 물량을 추가 확보하면서 유료 공급량은 그만큼 부족해진 겁니다. 광주에서 추가된 무료 대상자만 16만 명입니다. 하지만 올해 전체 백신 생산량은 이미 정해져 있어 마땅한 대책은 없습니다. 질병청에다가도 그걸 상황을 좀 보고를 해놨고요.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지금 재고가 남아있는 그 제약사들이나 도매상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도 불안, 못 맞아도 불안. 독감 백신 접종을 두고 이래저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을 두고 군공항과의 연계 주장이 제기되면서 최근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시의회 의원 질문 답변에서 공항 이전 협약 내용에 마치 이런 연계 내용이 들어있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 이전을 연계시켜야 한다고 말한 건 허익배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이었습니다. 협약 당시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 발표문에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면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또 광주시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과 통합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전라남도가 군공항 이전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과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18년 8월 광주와 전남도 그리고 무안군이 맺은 협약서 실제 내용은 어떨까? 협약서에는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 내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체계 개편, 호남 고속철의 무안국제공항 경유노선 조기 완공 등 현안을 위해 국고 확보에 노력한다고 돼 있습니다. 민간공항 이전에 앞서 군공항 이전을 연계하거나 전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당시 언론도 이 때문에 민간공항의 조건 없는 이전이 거점 공항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답보 상태인 군공항 이전 논의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군공항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까? 협약서에는 군공항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협약서 내용이 없다라는 사실관계를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광주시에서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의 연계 주장이 제기되면서 광주 전남의 상생 분위기는 최근 싸늘해졌습니다. 한편 전남도와 광주시는 오는 27일 전남도청에서 10차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실무회의를 열고 민간공항 이전 등 27개의 안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지난달 KBS의 농산물 유통 문제 집중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 의회가 구조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6명은 오늘 오후 서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KBS가 보도한 농산물 유통 과정의 여러 문제는 이미 지난 2016년에 시의회가 제기했던 사안들이라며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광주시 의원들은 또 김치타운 관리사무소를 현장 방문해 최근 통폐합 논란이 일고 있는 세계김치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서 남도김치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체 등교가 시작되면서 학교의 급식 부담이 커졌는데요. 급식조리원 감축을 놓고 광주시 교육청과 노조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차 급식이 이루어지면서 일은 늘었지만 업무 부담을 보는 시각이 서로 달라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에게 배식을 하는 조리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코로나 이후 시차 급식이 이루어지면서 전체 학년 급식 시간만 2시간 10분. 인원은 그대로인데 방역의 배식 시간까지 늘면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조리 시간은 한정이 돼 있는데 빨리 배식하고 늦게까지 급식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좀 애로사항도 있고요. 좀 피로가 많이 누적됐습니다. 하지만 광주교육청은 내년 조리원 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생 수에 따른 배치 기준이 있는 만큼 퇴직하는 조리원 37명의 자리에 25명만 채우겠다는 겁니다. 조리원들은 코로나 상황 이전에 만들어진 배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노동 강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광주교육청은 매년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조리원 숫자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해놓은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을 해야지 학생 수나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원을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죠. 광주와는 반대로 전남교육청은 업무 강도를 고려해 내년까지 조리원을 180여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30년 이상 가게를 운영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정하는 사업, 바로 100년 가게 사업인데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골목 상권을 묵묵히 지키는 백년 가게를 최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꽃과 식물과 함께 살아온 남영숙 씨. 코로나19로 화훼 산업이 극도의 부진에 빠졌어도 지속적인 재능 기부를 아끼지 않으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은 남 씨 가게는 백년 가게로 선정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라라는 생각으로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생각에 지금까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손님과 다정하게 대화를 하며 머리를 손질하는 이예순 대표의 미용실도 백년 가게로 선정됐습니다. 비결은 손님들과의 신뢰. 말씀 얻는 대로 좀 맞춰주기도 하고 하니까 많이 깎아주시기도 하고 솔직히 무료로도 해주시고. 이 씨는 힘들 때마다 32년 전의 초심을 되새깁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면 어떠한 가게를 하든지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소상공인 성공 모델을 발굴하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백년 가게 사업. 3년 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 광주 전남에는 모두 65곳이 선정됐습니다. 지역 대표 장수업체로 자리매김한 백년 가게에는 지역의 맛집뿐만 아니라 미용실과 자전거 점포 등 생활 밀착형 업체들도 선정됐습니다. 백년 가게로 선정된 사업체는 전문가 컨설팅 교육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물론 SNS 홍보 영상 제작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수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지역 소상공인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백년 가게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사건 진출과 코로나19 여파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백년 가게가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희망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광주 지역의 한 타이어 전문 업체에서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5명 이상의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 30대 남성 A씨가 해당 매장을 사기 미수와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매장 주인 B씨를 입건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순천시 2금고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순천시 2금고로 광주은행이 1순위로 선정돼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1,400억 원 규모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담당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이번 순천시 금고 유치전에서 지역사회 공헌도와 금고 업무 관리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와 협상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당시 불법 로비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모 씨가 맥쿼리의 청탁을 받고 광주시에 유리하게 자문 협상을 체결할 계획이었던 특정 회계사를 광주시 협상단에서 배제시켜 이후 협상이 맥쿼리 측에 유리하게 돌아갔는데도 협상단 구성 과정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구속된 김 씨가 맥쿼리 자회사로부터 5억여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맥쿼리 인사들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월 폭우 때 유골함 1,800여 기가 침수된 세로나 추모관 침수 피해와 관련해 피해 유족들이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세로나 추모관 사고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합동 원인 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 인재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추모관과 행정관청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배상계획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봉안당에 대한 행정관청의 부실감독 문제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도 요구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 사무국 일부 직원들의 시간의 수당 부정취득 의혹과 관련해 광주FC 팬들이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광주FC 지지자연합회 빅고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의 수당을 부정취득한 직원들이 징계와 인사처분 없이 현재까지 근무 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후속 조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한 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700여 건의 전화 금융 사기가 발생해 1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광주 지역에서는 438건의 전화 금융 사기로 8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전남 지역에서는 276건이 발생해 40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이 단풍철을 맞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탐방객들에게 저밀접 탐방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밀접 탐방로는 도원 탐방지원센터를 기점으로 규봉암을 거쳐 상상 수목원으로 이어지는 5.4km 구간과 장불재를 거쳐 들국화 마을로 이어지는 6.3km 구간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은 해당 탐방로를 이용하면 탐방객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모바일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점포가 전체의 20%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